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제가 행복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행복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제 카페에 올렸는데 글쎄요. 몇몇 신문 기사도 올리고 제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는데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어제 방송에서 제가 행복한 나눔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행복한 나눔이 어떤 곳이었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선 행복한 나눔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나누는 단체입니다. 재능 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지요. 40명 정도, 40명이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뭐 컴퓨터를 하시는 분부터 뭐 음악을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미장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음악회를 또 요즘에 하니까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리고 13년도는 제가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기업의 후원을 좀 받아보겠노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던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1년에 사실은 기업 후원을 한 군데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과 똑같았는데 그래서 2013년은 공연을 하지 못했고 2014년도는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넣어서 당선이 됐고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그 일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 공모를 위해서 또 신청을 또 했습니다. 제 카페에는 행복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한번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행복한 나눔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제가 예전에 저 밑에 가면 초창기에 제가 상담을 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격증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상담 쪽에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조금 하고 그랬었는데 서울에서는 잘 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시골이나 이런 혜택들이 없는 곳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 아주 시골로 왔어요. 아주 시골로 왔는데 너무 시골로 왔어요. 그래서 시골이 그렇잖아요. 옆 동네 잘 안 가고 우리 동네에서만 뭘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서울이나 도시 생각은 한 30분 거리 이 정도 차 타고 가잖아요. 필요하면. 서울 불광동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또 영화 보러 거기까지 가기도 하고 데이트하러 가기도 하고 만날 일이 있으면 종로에서 보기도 하고 이러려면 1시간씩 차 타고 나가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 동네 10분 거리도 안 움직이더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시골에 우리 동네 풍경을 말하자면 우리 집 되게 예뻐요. 그리고 집도 되게 좋아요. 평화롭고 큰 길 옆에 있고 바로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집이 3채 있습니다. 집이 3채. 이게 전부예요. 네. 이 3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교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서울에 교회를 접고 이곳에 와서 교회를 하겠다라고 제가 했고 1층에 큰 식당을 하던 홀이 있어서 40평 정도 되는 홀을 교회로 개조를 했죠.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하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랑 잘 아는 음악 하시는 분
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음악회를 한번 해서 작은 음악회를 해서 여기에서 문화도 즐기고 우리 교회 사람도 오고 어쨌든 와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다분히 우리 교회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테너 혼자는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그럼 소프라노 제가 아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 소프라노. 그럼 테너 소프라노끼리 뭘 하냐. 피아노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그때 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어떤 국악단에서요. 우리도 거기에 재능 기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오케스트라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케스트라는 좀 어렵다. 그래서 색소폰 앙상블 팀이 같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걸로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하기만은 너무, 그리고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럼 이걸로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다. 그 첫 회 공연을 초등학교 축제의 마지막 날에 맞춰서 제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하게 됐어요. 첫날 공연 너무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내줬습니다. 공연하기 5분 전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모든 전원이 싹 다 나갔어요. 드레스 입고 막 다 나왔는데 막 비 쫄딱 젖어 가지고 마이크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 관객들이요 다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무대로 올라와서 그 무대 앞에 앉아가지고 관객과 연주자들의 거리가 한 1m 정도, 무대가 작았으니까 거기에 다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첫 연주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문화소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은 문화적으로 음악, 클래식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음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고요. 우리 최문기 목사 같은 경우는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너무 멋있죠. 근데 저는 노래를 너무너무 못해요. 너무너무 못하고 음악도 잘 못하고 중학교 때 저 때만 해도 음악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오는 날이 있어요. 테이프하고 큰 스테레오 카세트 있잖아요. 거기에 노란색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꽂는 날이 제일 두려운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음악 감상문을 써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뭘 들어봤어야 음악 감상문을 쓰죠. 그 시골에서. 그리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 횡설수설 써놓고 어차피 그 갱지 한 장을 적어내야 되니까 뭐라고 썼던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었죠. 이게 바이올린 소리인지 비올라 소리인지 첼로 소리인지 알 수도 없었고, 나팔 같은 걸 부는데 이게 튜바인지 이게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어쩌면 실제로 그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경기도권에만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악, 좋은 소리를 들려줘 봅시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공연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재능 기부하십시오. 내가 밥은 살 테니. 그래서 밥 사고 또 이렇게 홍보하고 준비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그렇게 이천에서도 하고 여주에서도 하고 포천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멀리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가 공모를 해서 또 올해는 강원도 영월에도 가고 또 전남 장성에도 가고 또 어디 갔었죠? 전라북도
나포중학교 거기에도 가고 또 원당, 당진 거기에도 가고 그렇게 갔었죠. 가서 공연도 하고 또 그 중학생들 대부분 중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중학생들하고도 호흡도 하고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많죠. 재능기부 거기까지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변변찮은 밥 먹고 그렇게 또 돌아가고 밤늦게 돌아가야 했고 그런 하루 1박 코스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아직은 음악 쪽에 제가 치우쳐 있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이제 다른 재능 기부자들이 5명만 모여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혼자라서 혼자 이 일들을 다 꾸려내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여력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인원이 가능할 만큼 비용이 되면 한 2사람만 돼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작게는 뭐 집 고쳐주는 어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크게는 뭐 헤비타트 같은 그런 일들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행복한 나눔의 이 프로젝트, 음악 프로젝트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말 음악이 필요한 많은 공간 많이 있겠죠. 미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나라 그런 곳에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곳에도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내년쯤에는 아마 행복한 나눔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거 이러다가 일이 안 되면 또 창피한 건데 일단은 올해 하려다가 제가 세월호 일이 있으면서 제가 못했는데요. 내년쯤에는 서울시와 제안해서 서울시에서 장을 마련하고 제가 함께하는 이런 프로젝트 팀이 서울시청 광장 내지는 광화문 광장 그리고 이건 가능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서울시에 제공한 어떤 실내 공연장을 하나 렌트를 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마지막 그 클래식 공연으로 피날레를 하는 그런 2박 3일 정도의 재능기부 페스티벌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디밴드들도 제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디밴드들과 함께 해도 좋고요. 그리고 클래식 공연도 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지금 첼로 주자가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참 잘해요. 잘하고 우리가 그 기악 파트가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기악 파트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립국악단의 대금 수석으로 계신 분이 재능 기부해 주셨고 국립합창단 단원들이 또 재능 기부해 주셔서 우리 팀으로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소리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의 일환이 그겁니다. 적어도 공부는 지역이 강남보다는 못하겠죠. 유명 고등학교, 유명 중학교보다는 못하겠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화만큼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공유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문화 정도는, 음악 정도는, 아니 다른 어떤 그 퍼포먼스 정도는 같이 공유하고 내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12년을 그 지역에 있을 터인데 그 12년 동안 1년에 한 번씩만 들어도 12번의 공연을 보는 건데 이 12번의 공연 속에서 조금은 더 풍성해진 문화의 이 스케일을 가지고 성인이 될 수 있다면, 대학생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전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그 문화 소비의 저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의 공연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음악 하시는 분들 내지는 문화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한 세대 후만 한 10년 15년만 지나도 훨씬
훌륭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위 건전한 문화 소비자로서 대한민국에 자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을 목사가 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선교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재능이 있다면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예수 제자된 마음의 한 가닥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 또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그 실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참 어렵게 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할 수 있는 제 에너지가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나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해 한 해 해오면서 정말 이야기가 없는 날이 없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몇 날 며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야기는 많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작심해서 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나누기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혹시 은퇴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쉬고 계신 분도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무궁무진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젊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생각이 젊으면 할 수 있어요. 생각이 젊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젊게 하십시오. 아니, 젊은 생각을 하면 몸도 젊어집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의 제자된 모습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을 폄훼하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이신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축사하시고 떼어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빵을 부풀린 게 아니라, 빵을 많이 만든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를 여러 마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 헌신에 감사해서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많은 사람들이 나눴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숙사하시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재능, 아니 어쩌면 큰 재능일 수도 있죠. 그 달란트를요, 죽이지 마십시오.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배고프지 않게,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마음을 따뜻하게 그렇게 만드는 예수님의 믿음 넘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한 걸음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신문기사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것이 정말 하나의 작은 희망이었으면 좋겠다. 작은 희망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 작은 희망을 이 음악회, 이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하는 데 있어서 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만 모든 것이 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것을 또 믿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여러분들의 재능을 나누고 또 그것을 풍성히 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목사다에 나오는 김종현 목사가 하고 있는 행복한 나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내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시간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면 돈으로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달란트일 수 있어요. 사실 돈 얘기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나누면 또 채워집니다. 샘물은 퍼낼수록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한 날 되기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불타는 금요일 열심히 보내기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